실측할 때는 그냥 가서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측정해야 하는지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출입구에서부터 한 방향을 정해서 시계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면서 실측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기준벽을 먼저 정하시고 벽 간의 거리를 먼저 측정합니다. 벽과의 거리를 재시고 창문의 가로와 세로 길이를 측정합니다. 기둥이 있는 경우는 기둥의 너비와 높이를 함께 측정해야 합니다. 스위치, 콘센트, 분전함, 배전반 위치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내력벽인지 비내력벽인지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컴빌디자인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실측을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도면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드렸어요.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이어서 함께 시청해보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도면 없이 막연하게 인테리어 상담을 받으려고 했다가 다시 실측을 해야 했던 상황, 가구나 자재를 주문했는데 치수를 잘못 재서 낭패를 봤던 경험. 이런 실수를 막으려면 실측을 처음부터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실측할 때 꼭 챙겨야 하는 물건과 실측 전에 알아둬야 할 계획, 그리고 실측할 때 빠뜨리면 안 되는 포인트까지 한 번에 싹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인테리어 준비 중이라면 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인테리어에서 실측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번 측정할 때 잘못 재면 공사할 때 시간뿐만 아니라 비용에도 큰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자재 발주를 했는데 치수가 영 안 맞아서 다시 제작해야 되는 상황이라던가, 가구를 샀는데 공간에 잘 맞지 않아서 반품해야 되는 상황이라던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셀프 인테리어나 반셀프 인테리어를 할 때는 도면을 기반으로 해서 시공업체들과 각각 상담을 해야 하는데, 실측이 없거나 설계 도면이 없으면 제대로 된 견적을 받기 힘들 뿐만 아니라 추가 방문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실측을 제대로 하고 와야 합니다. 이제부터 실측을 위해서 꼭 필요한 준비물을 먼저 알아볼게요. 실측할 땐 그냥 줄자 하나만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4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5m 이상의 줄자를 추천드려요. 두 번째로는 레이저 측정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종이와 삼색 볼펜입니다. 네 번째로는 카메라가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2인 1조로 한 명은 측정을 하고 한 명은 적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측할 때는 그냥 가서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측정해야 하는지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를 미리 준비합니다. 벽체의 길이, 창문의 크기, 도어의 위치, 천장 높이, 바닥 단차, 전기, 설비의 위치를 체크합니다. 미리 체크할 항목을 정리해 주시면 실측할 때 빠지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간을 자세하게 촬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틀 혹은 벽지, 마감재, 분전함, 스위치, 에어컨 위치들은 잘 보이는 곳에 꼼꼼히 기록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실측 동선 계획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면이 있다면 그 도면을 보면서 확인해 보시고 도면이 실제 공간의 치수가 맞는지 비교해 보는 방법이 좋습니다. 만약 도면이 없다면 직접 손으로 종이와 그리고 볼펜 혹은 아이패드에다가 그려 넣으시면서 치수를 측정해 주시면 됩니다. 실측을 할 때는 특정한 공간의 포인트를 잡아서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출입구에서부터 한 방향을 정해서 시계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면서 실측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실측할 때 꼭 확인해야 되는 포인트들을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도어, 창문, 벽체, 바닥, 천장, 전기 위치를 재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출입구와 도어의 실측입니다. 출입구의 위치와 크기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도어를 실측할 때는 기준 벽을 먼저 정하시고 벽 간의 거리를 먼저 측정합니다. 그 다음은 문틀을 포함한 전체의 가로 길이와 그리고 도어만의 가로와 세로 길이를 측정합니다. 창문을 실측할 때도 마찬가지로 벽과의 거리를 재시고 창문의 가로와 세로 길이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창문 하단에서 바닥까지, 창문 상단에서 천장까지의 거리를 기록해 둡니다. 벽체의 경우에는 벽면 전체 길이와 천장에서 바닥까지의 길이를 측정해 둡니다. 벽이 직각인지 확인을 하시고 기울어진 부분이 있다면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기둥이 있는 경우는 기둥의 너비와 높이를 함께 측정해야 합니다. 스위치, 콘센트, 분전함, 배전반 위치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내력벽인지 비내력벽인지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전기 설비는 어떻게 실측할까요? 처음부터 각각의 콘센트 그리고 스위치의 위치에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측 후의 총 개수를 알기에도 편합니다. 특히 바닥에서 콘센트 높이를 측정하는 것도 상세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콘센트는 몇 구짜리인지 천장에서 콘센트까지의 길이와 하단에서 콘센트까지의 길이를 상세하게 표시하면 좋습니다. 공간마다 천장 높이를 측정하고 단차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간마다 단차가 다를 수 있으니 천장 높이를 한 곳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점에서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천장의 모양이 우물인지 혹은 평평한지 체크를 하시고 우물 천장의 경우에는 우물 천장 아래에 더 낮은 면을 측정합니다. 또한 조명과 에어컨 설치 공간을 고려해서 배선 작업이 필요한지 미리 점검하시면 좋습니다. 바닥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 바닥재 상태를 확인하시고 손상 여부, 균열, 마감을 점검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덧방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기록을 해두면 이걸 미리 확인했어야 하는데 라는 후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테리어를 똑똑하게 하는 꿀팁인데요. 이렇게 실측을 마쳤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알려드린 대로 도면과 실측은 끝났으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원하는 디자인을 제대로 잡고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인테리어는 현장 특성상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도 변동사항이 정말 많습니다. 컨빌 디자인에서는 명확한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현장 출장을 가기 때문에 공간을 확인하고 실측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과 충분한 대화와 의사소통을 거친 이후 프로젝트 채팅방을 개설해서 맞춤형 디자인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 3D 시안뿐만 아니라 각 마감재 리스트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컨빌 디자인의 다른 영상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실측을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실측하시고 성공적인 인테리어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인테리어 꿀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